안녕하십니까. 학생 수가 33%나 급감했는데 교육 교부금이 24조에서 64조로 폭증했다. 게다가 학생이 줄어든데 공무원이 2배나 늘었다. 교육 공무원이. 자,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. 정부가 돈이 없어서 부채가 한 해에 말이지 120조씩이나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난데없이 교육 예산은 무슨 폭증이고 팽창이냐, 교육 공무원 또 왜 느냐, 이게 뭐냐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획예산처 차관도 지내시고 실무와 정책을 겸임한 우리 고도달의 자랑스러운 고수님을 모시고 그 사유를 파헤치고 우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자,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2006년에서 22년까지 학생 수가 33%가 줄었다 그러고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예, 실제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. 이게 왜 그런 거 아니? 이게 제도가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그 대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국세 21%를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사정이 어떻든 간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자, 그런 취지에서 아주 다른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국세 21% 띄워주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더라도 그렇죠. 교육 교부금은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군요. 64조면은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10%가 넘는데. 그러니까 내국세 20%니까 굉장하죠. 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 교육부가 예산 당국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그 예산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말씀처럼 내국세 21%를 내국세 추계가 나오면은 21%를 그냥 띄어서 교육부에 준 거예요.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실에 근무해 봤습니다만은 예산실에서도 전혀 간섭을 안 해요. 협의도 안 하고. 그리고 이 예산이 상당히 이게 경직적으로 돼 있는 게 같은 교육부에서 쓴 건데도 불구하고 이 돈은 그 유아하고 초중고등학교에만 들어가고 대학교에도 하나도 주지도 않아요. 좋게 말하면 초중고등학교에 그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주는데 경직적으로 이쪽은 숫자가 줄든 뭐 어쨌든 간에 주고 같은 교육부 내에서 대학에도 안 가요. 이건.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그 OECD 비교에서는 어때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 초중고등학교 예산은 굉장히 넉넉해졌죠.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등학교는 132%, 32%나 더 많습니다. 근데 대학은 OECD 평균에 비해서 66%밖에 안 돼요. 이런 아주 그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잘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네요. 보면. 그럼 초중고 예산이 아주 풍족하니까 뭐 흥청망청 쓸 수 있겠네요. 그럼. 그렇죠. 뭐 표현이 흥청망청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예. 굉장히 넉넉하죠. 그게 여러 가지 그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수업료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중학교까지 공짜로 해주잖아요. 근데 무상급식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상급식은 이미 다 해주고 그리고도 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옛날에 교복 우리가 다 본인 맞아. 대부분이 지금 교복을 전 지역에서 거의 공짜로 해주고 이제는 또 체육복까지 지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교육청들 같아요.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아마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수학여행비도 지원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20-30만 원 되는 수학여행비 한 군데서 하니까 금방 따라 해가지고 수학여행비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지역에서 지원해주고 최근엔 또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비도 좀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교육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또 현금으로 또 뭐 5만 원, 10만 원 주는 지역까지 나타날 지금. 나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신나겠네. 그렇죠. 예. 뭐 그보다 아마 돈 쓰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군요. 새로운 그 어떤 데 쓸까 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아주 희귀한 현상이 벌어진 거네. 그러니까 아마 신문을 유심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도 교육청들은 때로는 돈 쓰는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. 왜냐하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제 그 내국세를
추계할 때 너무 과소 추계해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좀 더 들어오니까 추경을 했잖아요. 그러면 10조 추경을 하면은 2조가 그냥 교육부에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한 6, 7월 달쯤 돼서 한 2조를 더 오면은 갑자기 그 돈을 소화시키려고 또 그에 소화시켜야 되거든. 그러니까 아이 골치 아프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. 대학교는 돈이 모자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복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120조 1년에 작년에 적자가 나는데도 재정 운영에서 비효율적이 너무 심한 거죠. 그 와중에 또 공무원도 숫자가 늘었다면서. 그렇습니다. 아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그 기간을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은 2배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 학교 교사 빼고 교육청 그렇습니다. 직원 네. 공무원들 예. 얘기죠. 그 뭐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교육 쪽에 넉넉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재정이 전체적으로 넉넉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말이 돼요. 근데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한편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자라 가지고 세입이 모자라서 120조나 적자 난다는 데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극빈층들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. 그럼 거기도 아,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지원 못하느냐? 돈이 없어 지원 돈이 못하는 거 없다.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 국가가 빚내서 장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지원을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쪽은 뭐 여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고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. 복지 예산은 아주 빠듯한데 그렇죠. 교육 예산은 풍부하다 네. 이제 그런 얘기가 되네요.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? 그 문제를?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또 아마 정부 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동안에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것도 좀 솔직히 말하면 이 직능별 이기주의예요. 여기에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인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되는 분들 뭐 교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걸 집행하는 교육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은 반대해요. 교육재정 교부금 손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. 근데 결국 자기 예산이 줄어드니까 국가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예산 줄어드는 거는 반대다.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안 상당히 큰 일이다.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 텐데 그렇죠.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것도 하나의 그 교육계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 조정하자 그러면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넉넉한 이런 교육계 그것도 초중고등학교 그쪽은 저게 좋겠지만 아 다른 분야는 지금 돈이 모자라고 맞아요. 심지어 자살하고 노인 빈곤율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. 그것도 재정에서 좀 도와주면은 해결이 되는데 오케이. 그런 걸 못하면서 한쪽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번에 고쳐야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우리 이 교육 교부금의 풍족함 좋지만 딴 데는 모자라는데 좀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고도달 시청자들께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고도달 이 내용을 여기저기 전달해서 공론화해서 사회 여론을 좀 조성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